처음에는 안전주사기를 제가 수입하려고 했죠. 단순하게, 간단하게. 근데 주사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한 해에 130만 명이 죽는다는 사실은 알지를 못하죠. 13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단순하면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서 결국 more safe한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세이퍼위드라는 회사입니다. 세이퍼위드는 세이퍼라는 말 자체가 이제 더 안전한 그런 비교급에다가 안전하게 하는 것, 한 사람, 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바늘 주사기 개발 및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본래 저의 주된 부분은 반도체 장비 회사 출신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다 좀 놀라는데요. 저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는 세계 1등이라고 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 출신으로 반도체 장비 전문가이면서 반도체 장비 소모품을 인젝션이라는 세계 최초의 방식으로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회사 이전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는 반도체라는 곳은 굉장히 이게 업 앤 다운이 심합니다. 물론 제가 빠른 시간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반도체 아닌 다른 부분을 제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사업부를 만들고 각종 전시회를 다니다가 이제 의료기기 전시회도 가게 되었고 다른 무역도 보다가 거기서 제가 안전주사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조금은 이제 비전자, 비기계식 또는 메커니즘이 조금 더 단순하면서도 괜찮은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죠. 오히려 의료 종사자를 위해서 하는 제품 자체는 사실은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그 소방관들의 어떤 그 안전 장비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전 세계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필요하지만 그 돈을 지불해야 될 당사자가 병원장 또는 소방서면 소방서 이런 쪽에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단순하면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의료 종사자들이 곧 안전하게 진행하는 거에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들 워낙 자기들 안전하게 살면 누가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재사용에 의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KBS에서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사망 뉴스가 KBS 9시 뉴스 이후에 창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로 사망을 하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제가 이거 딱 갈 때 시점이었는데 안전이라는 거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인식이 좀 더하게 되는데 어쨌든 안전이라는 부분 자체에서 사람들이 더 안전한 느낌, 안전한 삶을 가져간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국내를 사실은 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좀 늦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해외 쪽으로 했었고, 제 자랑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 일을 하기 전에 해외 영업도 했었고, 해외 근무도 많이 했었고, 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다 보니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의료기기는 세계 최대 전시회가 독일의 메디카라고 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2014년도부터 제가 출품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 인프라가 좀 많은 편이고, 제가 이 창업을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던 주주들이 이제 사실 다방면에 있던 주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의사들도 몇 명 있고, 교수도 있고, 사학가들도 있고, 어떤 안전이라는 이 공공성이 있다 보니 이제 그런 팀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모여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강점.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저 팀원들 중에 일부는 이제 의료기기 본래 있던 사람들 제가 또 마음이 맞아서 영입해서 와서 있고, 네, 그게 뭐 강점이라면 강점이고, 정리하자면 해외 쪽, 그 다음에 개발 특허 쪽, 특허는 제가 좀 많이 냈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여전히도 내고 있고, 올해도 또 냈고, 그 다음에 R&D적인 부분, 그 다음에 팀원,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말하면 이 산업군이 저희가 시작한 지가 물론 이제 한 7년 정도,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에는 제가 이제 기존의 반도체 쪽에 있으면서 이제 메디칼 쪽 부분을 제가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시작은 그 전부터 됐고, 하지만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생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국내의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많이 지금 무너진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반도체 산업군은 상당히 그래도 굉장히 각광받기도 하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반면에 의료기기 쪽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그러니까 제품을 현실화시키는 부분, 그러니까 금형 부분, 그러니까 간단히 양산 자동화죠.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프로토타입이 되고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양산 자동화 되는데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금적인 부분도 있었고, 사실 오늘도 이게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아이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 이제 공급해 줘야 될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저보고 캐파가 얼마나 되냐, 나한테 물량을 얼마나 줄 수 있냐, 품질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공장 인스펙션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이 부분이 풀어야 될 숙제다. 그런 부분이 아마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금적인 부분하고 양산하죠. 예. 우선은 처음에 제가 사업 초창기에 이 KB를 알았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이 조직 자체가 창업 관련돼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사실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8년도에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접해서 거기에 주관기관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발표도 하고 과제도 선정되어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되어서도 그 정책 자금도 받았고, 그 다음에 제품 개선되는 부분에도 도움을 받았고,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이런 쪽 의료기기 부분만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산업군과 경쟁을 했었어요. 바보처럼. 여기 좀 알고 있었더라면 이야기도 좀 변했을 거고, 그랬던 부분이 안타까우면서 특히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하거나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가이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으실까라고, 왜냐하면 이해도가 빠르니까, 요 산업군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해도가 빨라서 저희한테 이제 많은 지원을 해주시려고 노력하고, 특히 오늘 같이 이 IR 같은 경우도 이제 KBIC IR 발표를 선정하게 해주셔서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굉장히 좋은 감사할 일이죠. 창업자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잘하는 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좋아하고 잘하시는 거를 하시면 제일 좋고요. 사실은 이제 저도 사업이 이게 두 번째긴 하지만 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잘해도 열정이 없는 거는 하실 수는 없습니다. 열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열정이 1번, 그 다음에 잘하는 거. 그리고 창업자들이나 이 우리나라의 그 창업 생태계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은
사실은 제조업 기반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 부분을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첫 번째는 창업자들 간의 코오퍼레이션이 굉장히 필요하죠. 한 달이나 1년이라도 먼저 창업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거고, 또 산업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중견업체나 대기업 업체들이 이런 창업자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생산을 해주는 것에 대한, 즉 OEM을 해주거나 ODM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안 가지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K-뷰티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K-뷰티의 대기업을 제외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제품은 한 회사에서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한 회사가 그 많은 제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K-뷰티가 성장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사람이 중소기업들의 아이템을 훔쳤더라면 절대 K-뷰티는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전반적인 상황이 산업군이 커지려고 하면 창업자 간의 협업과 그 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중견기업과 대기업 간의 절대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같이 커가는 관계를 만드는 플랫폼이 꼭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